그 부등식 항상성립 조건이고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뒤쪽에 너네들 이제 뒤쪽에 배울 때 항상성립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그때마다 써야 되는 이론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판별식 이론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판별식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봐봐. 이게 조건은, 그러니까 항상성립 조건은 두 가지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 부호 챙기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거기 1, 2, 3, 4 박혀 있는 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1번 막 모든 실수 X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하게 돼 있냐면 이거 체크할 때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알겠지? 그림 그리고 X축의 위치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따라오세요. 1번부터 그냥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거기 설명이 조금 더 중요해. 알겠지? 정리된 내용보다도 설명을 잘 읽으세요. 알겠죠? 설명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그 그림이 맞아요 지금. 자, 첫 번째 거부터 봐봐. 1번. 1번. 자, ax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 나와 있고, 첫 번째 거 확인하셔야 될 거는 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성립하게끔 만드는 조건이 뭔지를 체크할 거야. 근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A에 대한 조건을 먼저 챙긴다. 됐지? 첫 번째는 이거야.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X축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의 함수 형태가 이차함수가 항상 위로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일단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생기는 것부터 먼저 체크할게.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위로 볼록이면은 X축의 위치를 어디에 걸더라도 해가 모든 실수가 안 나와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말은 뭐냐면, 자,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우리가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이게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걸려야 되는 건데 2차 함수가요. 그죠?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어. 왜? X축이 여기에 걸려도 안 돼요. 맞죠? 이거는 해가 없음이지. 해를 확인하면 해 없음. 맞지? 두 번째, 이게 접하면서 걸리더라도 안 됩니다. 접하면서 걸리더라도 0보다 크다거든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가 없음. 해가 없음. 그리고 이쪽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0보다 큰 쪽은 항상 해가 이렇게 범위값으로밖에 안 잡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판단하시고, 아, 이건 위로 볼록이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바로 A값 확정입니다. A는 바로 양수예요. A는 바로 양수여야 한다. 아래로 볼록 형태밖에 안 된다. 여기서 A값 일단 확정하시고, A가 확정됐으면 그림을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림을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 다음에 반드시 X축 위치를 확인해. 알겠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 첫 번째,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일단 첫 번째, X축의 위치가 이렇게 걸리면 해가 모든 실수가 맞아요. 그죠? 아, 오케이. 이거 된다. 두 번째, 접할 때 확인해야 돼. 접할 때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X축을 건다라고 치면은 이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죠? 0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지. 그러니까 이건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중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이것의 0보다 크다. 이거 해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일 때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위에 걸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지? 그럼 뭐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 뭔데? 2차 함수나 X축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작다. D가 0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은 A는 일단 양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A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확정이 됐으면 그 X축 걸리는 위치 판단해서 판별식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외울 수 없어요. 실제로.
자,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볼게. 그 확인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거는 0보다 0 이상인 거 판단해 볼게. 이거는 두 번째 거 여기서 판단하잖아요. 똑같아. 일단 여기까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맞죠? 0 이상이다 확인해 볼게. 자, 두 번째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가 이번에 0 이상이다. 요게 항상 성립할 조건을 판단할 건데 여기까지는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황이 똑같고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일 수는 없어. 그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요. 그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 확정인 건데 이 두 번째 거는 지금 이거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허용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얘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당연히 되고요. 그죠? 얘는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접할 때도 허용한다. 0 이상이다. 0인 것도 포함하니까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교점이 없어도 되고 중근을 가져도 된다지. 0 이하인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은 일단 A 값이 양수인 건 똑같고요. 판별식의 부호가 0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너네. 알겠지? 이건 외울 수가 없는 거고 진짜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돼요. 됐죠? 이 조건이 만족돼야 돼. 됐을까? 이해가? 그래서 한 세트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한 세트가 끝이에요. 0 초과인 거랑 0 이상인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됐지? 눈빛들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벙칠 수 있어. 벙칠 수 있고 이따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풀이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자, 마지막 거 3번하고 4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4번. 이번에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볼게요. 이거 체크해. 이거. 마찬가지야. 이게 아래로 볼록이 나와서는 절대로 X축이 어디에 걸리더라도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은 안 생겨요. 일단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해 없음. 얘 이쪽에 해는 어디가 딱 걸려?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이 걸리는 거니까 딱 요 사이로 딱 걸리는 거예요. 해가. 맞죠? 범위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립 조건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A 값은 부호가 뭐로 확정이야? A는 음수로 확정해야지. 이게 위로 볼록일 때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 딱 그려놓고 X축 위치만 파악하면 돼. 첫 번째, X축이 이쪽에 걸리면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이제 해가 돼요. 항상 성립해요. 오케이? 얘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접할 때 확인해봐. 접할 때 확인하시면 얘 안 되죠? 여기 만약에 접할 때 확인하면 얘 안 되죠? 이 중근일 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는 어디가 해로 잡혀요?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이 이쪽이야. 바깥쪽 부분이지. 이렇게 범위값으로 해가 잡히니까 안 되는 거야. 됐죠? 이것도 안 되고 뭐만 돼요? 얘만 되는 거지. 얘가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이 없다. 다시 이걸 처리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처리하는 것이고 자, 이 조건은 이제 결론 A가 음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를 처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됐지? 4번은 그냥 바로 이제 밑에 요 그림 똑같은 그림이니까 체크 여기서 할게요.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 이하가 된다. 그림상은 똑같아. 아래로 볼록일 수는 없어. 그러면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고 어떤 거 허용해요? 이게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d가 0 이하 이걸 처리하는 거니까 결국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A는 음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이 일단 0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거 푸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이게 끝이야. 이게 항상 성립 조건 이론이고 이거를 이제 문제 풀이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넘겨볼까? 예제를 좀 볼게요. 딴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예제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먼저 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항상 성립할 때 자,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값의 범위를 갖다가 찾으세요. 이거죠? 그 식을 하나 볼게요. 자, 예제 1번부터 좀 볼게요. A 플러스 1 X제곱 주의하실 점이 있네요. 이게 첫 번째 이거 보자마자 주의해야 되는 거지? 맞아? 주의해야 되는 거야. 2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므로 저게 0이 될 때, 0이 되지 않을 때를 나눠서 푼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거는 저 A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 되면 이렇게 갈게요. 자, 1번
a 플러스 1이 0이면 이거는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봐. 여기가 날라가요. 이 부분이 날라가고 여기도 날라가요. 그죠? 여기 잘 따지자. 여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는데 그럼 남는 부등식이 뭐냐? 이거 남지. 맞아? 항상 성립이야 이게. 알겠지? 3은 항상 0보다 크다. 맞지? 항상 성립입니다. 항상 성립.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 너네 앞으로 이거 많이 만날 거야. 알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등식을 딱 풀었는데 갑자기 미지수 없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돼? 이건 어떻게 읽혀? 해 없음 이렇게 읽어야지.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거짓이니까. 그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무조건 성립해. 이렇게. x값에 관계없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얘가 지금 영향하는 건 구체적으로 또 보여줄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부등식의 현재 상태가요.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인데 x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지? 왜?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항상 0 떨어지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해라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0이 되지 않았을 때가 우리 2차 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a 플러스 1이 0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럼 저건 2차 부등식이 되고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자, 부등호 확인해. 여기. 부등호 방향 확인하시고 0보다, 즉 x축보다 항상 떠 있으면 좋겠네. 무조건 그린 이미지가 아래로 굴러기어야 된다. 그치? 자, a 플러스 1이 일단 0보다 커야 된다.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로 굴러기 확정이고 아래로 굴러기 확정이면 0보다 항상 떠야 되는 거니까 0인 거 허용하지 않는 거죠. 0인 거를 허용하겠다는 거는 스치듯이 요거 허용하겠다는 건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x축이 이렇게밖에 못 걸려요. 그죠? 이렇게 걸려야지만 항상 성립이에요. 그죠? 그럼 뭐 처리하면 돼요? d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하시면 돼요. 교점이 존재하자입니다. 됐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개수가 지금 작으니까요. 4분의 d로 갈게요. 4분의 d. 자, 따라서 4분의 d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하면 되는 거야. 식처리 여기 아래쪽에다 하겠습니다. b'이 a 플러스 1이라서 이것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앞에 거에 뒤에 거니까 곱하기 3이죠. 빼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리고 애들아 이거 식처리 잘 봐. 이거 전개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처리 잘 봐. 얘가 어차피 공통인수지. 안 보이면 t로 치환해. 알겠지?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간다. 자, 인수분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자, 이걸 풀 때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a 플러스 1 이걸로 묶이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a 플러스 1이 하나 더 나오고 뒤쪽으로 전개될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서는 2 나오죠. 그러니까 해가 0보다 작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그치? 여기 마 1이고 2일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a 값의 범위.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는 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할게요. 내가 2번을 풀었을 때는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2번을 풀었을 때는 결국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 a, 2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가 이쪽이니까 이렇게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범위 안에는 마이너스 1을 어차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도 이게 포함된 거예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 때를 포함한 겁니다. 어차피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위에서 챙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됐었잖아. 1번에서 풀었잖아. 여기. 됐지? 1번에서 풀었잖아.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항상 성립했잖아. 그러니까 해가 두 개인 거야. 얘랑 이 범위가 나온 거야. 됐죠?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그냥 등호 집어 넣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세팅은 이렇게. 따라서 1번에서 마이너스 1 챙겼고
2번에서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 나왔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A값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1번하고 2번의 구조는 또는의 구조입니다. 1번 또는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1번 또는 2번이니까 1번도 정답, 2번도 정답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자,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 중근 조건이고 약간 느낌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계 형태를 먼저 보시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명백하게 그 최고차항 배수가 지금 양수니까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 건데 해가 한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제 이걸 따져볼게.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어떻게 그림이 이제 세팅이 되는데요. 아래로 블록이고 축하호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접하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거 해가 지금 하나밖에 안 걸립니다. 왜요? 어디에서? 알파, 중근 알파에서밖에 안 걸려. 그치? 0 이하,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없고요. 0일 때 딱 알파 하나 걸리는 거죠. 0일 때. 따라서 이것의 해가 당연히 x는 알파 딱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건 뭔데요? 중근 조건이잖아.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게 자 0이 된다. 요거를 처리하면 k값 나옵니다. 계산은 뭐 그냥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고 그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k제곱 여기서 2k 나오고 8k 빠지니까 마이너스 6k 여기서 1 나오고 8 빠지니까 마이너스 7 맞니? 맞죠? 마이너스 7이냐 인수분해가 7 하나 빼기 플러스 k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자 k는 자 7 자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죠? 정답은 모든 k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6인데 그냥 너네들 이제 이렇게 따져도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뭐 근을 구했는데요. 어차피 합은 6이니까 그 근각계수 관계를 따져가지고 두 분의 합은 6 해가지고 6 정답 바로 쓰셔도 돼요. 실제로 너네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근구해서 그냥 더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k를 찾지 말고 요게 일단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k를 찾지 말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일단 확인해. 왜? 실근을 일단 가져야 되니까. 그치? 이게 확인이 됐으면 그냥 근각의 조항에 따라서 6이 정답이야. 이렇게 그냥 정답 내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인수분해가 잘 될 때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냥 근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는 판별식 써서 실근 갔는지 확인하시고 두 분의 합 조건 이용해서 6이라고 정답 내시면 돼요. 예제 3번.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에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야, 우리 컨셉 이거 얼마나 남았냐? 지금 오늘 4일이지. 토요일날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래도 많이 남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토요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이겠지? 그리고 우리 마지막 컨셉은 14일입니다. 그렇죠? 너네 그 순간 기억나니? 내가 여기 지웠을 때 그 순간 기억나니? 진짜 최악이었는데 기분. 이러면서 지웠잖아. 좀만 참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너네 이제 이런 생각 가져야 돼. 우리가 진짜 방학 때 열심히 한 거야. 알겠지? 수상을 어떻게 2달 만에 끝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니들이 한 거야 지금. 됐어?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남았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엄청 막 허투루 막 그냥 날림으로 공부한 건 또 아니잖아. 맞아? 점수가 일단 증명해줬잖아요. 그거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 자, 예제 3번 볼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래로 블록 확정이죠, 일단. 아래로 블록 확정이니까 그림 그냥 세팅 이렇게 건 다음에 그 X축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작다거든요. 지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이게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건 무조건 돼요. X축 이쪽에 걸어버리면 이건 무조건 해가 없음. 맞지? 0보다 작을 수 없어. X축보다 아래에 무조건 존재해야 돼. 근데 이건 애초에 없죠? 두 번째 이거 판단 잘하자. 접할 때 판단 잘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해가 없니? 네, 해가 없죠. 왜요? 0인 건 존재하는데 지금 이거 부등식은 0보다 작다야, 그지? 해가 없음. 그 두 가지 챙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처리 어떻게 합니까? 밑에 거는 교점이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접하니까 D가 0이다. 합쳐서 D가 0 이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짝수라서 4분의 D로 갑니다. 계산 편하게 하자. 4분의 D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B'이 2A예요. 그래서 4분의 D가 0 이하다를 처리를 하면 B'이 2A니까 제곱하시면 4의 A제곱 빼기 앞에 건 1이니까 뒤에 거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얘가 0 이하다. 2차 분식 풀어야겠네요. A값 범위가 나올 것 같으니까 3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까지가 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돼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서 해석하는 거지. 3, 1, 1, 1 이렇게. 그리고 3쪽으로 플러스 위쪽 1쪽으로 마이너스. 그럼 A 값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요 근의 느낌을 가져가시면 겹쳤다. 요 근의 느낌을 가져가셨을 때는 당연히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안쪽에서 이렇게 말리는 느낌. 그래서 여기가 3, 그 다음에 뒤쪽이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 뒤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A 값의 범위는 이렇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뭔가요? A 값의 범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A가 3분의 1 이하여야 이렇게 쓰면 돼. 사실 이 부등식 항상 성립 조건은 몇 번 해보면 감이 조금 와요. 감이 조금 오고 늘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 몇 번 해보면 되는 건데 근해 분리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빨리 좀 할게. 예제사. 그 위치 관계 일단 파악하시는 건데 이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이론 자체는 똑같아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번째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그럼 너 생각을 좀 해봐라. 봐봐. 이게 그래프 폭이요. 봐봐.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에요. 지금. 그리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얘의 관계는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딱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에 불과합니다. 그죠? 폭은 똑같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항상 위쪽에 하고 싶다. 그런다라는 건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첫 번째 세팅을 이렇게 하면 돼요. fx를 첫 번째 비율기 아래로 볼록자리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gx를 두 번째 위로 볼록자리로 세팅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gx보다 fx가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는 그냥 부등식 처리를 이렇게 하면 돼. 같아지는 거는 허용 안 합니다 라는 뜻이야. 항상 위쪽 이렇게. 이걸 푸는 것과 같아요. 그냥 부등식 처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거 위쪽으로 싹 다 넘깁니다. 위쪽으로 옮겨서 2x제곱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2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4 넘어가서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다를 이제 푸는 것과 같다.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으로 바꿔요.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요. 0보다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 X축 이쪽으로 걸면 되죠. 이렇게. 접하는 거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따졌을 때 접하는 거는 0이 딱 되는 지점에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만 됩니다. 됐죠? 판별식이 0보다 4분의 B로 갈게 0보다 작다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4분의 D. 자, B 프라임이 3이에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부등식 풀게요. 9 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그럼 2A 남기고 계산하면 1인데 넘어가니까 마 1 이렇게. 자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정답입니다. 최종적인 이렇게. 외운 건 없습니다. 그냥 판별식 이론으로 갔고 결국 그 이차함수와 x축이 교점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가 이 항상성립 조건 이론으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치? 넘어갈게요. 자, 예제 2개 남았는데 2개를 다 처리하고요. 바로 그냥 근해 분리 쪽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항상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갖다가 찾아라.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타입이야,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봐봐 차이는 이거야. 지금 범위 제한 없어요. 그죠? 범위 제한 없었을 때 항상 성립 조건을 따지는 건데 범위 조건이 들어가면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값 조건이 추가가 된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잘 봐. 범위 제한이 추가가 되면은 범위 제한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늘 따졌던 거에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함수값 조건이 추가가 돼요. 함수값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자, 해볼게. 문제 봐봐.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마이너스 1 이상 x가 2 이하 요 범위 안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4 0 이하 요거 항상 성립 이 정도 작성할게요. K값 범위 갖다가 찾자라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뭐 음력 중에 많이 풀어봤던 문제랑 약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이 되려면요. 어디에서 항상 성립이냐가 조금 중요해. 근데 너희들 따질 때는 이거야. 범위 값이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이 범위에서만 얘가 0 이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축방을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K가 좀 이제 범위가 나눠질 것 같아. 왜냐하면 축에 지금 문자 들어가 있지. 이거는 경우를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게 일단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죠? 자, 1번부터 갈게.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고 자, 축을 딱 걸면요. 축이 지금 K거든요. X는 K예요. 근데 K 값이 일단 변하는 변수니까 이 범위가 왼쪽에서 걸릴지 이 사이에서 걸릴지 오른쪽에서 걸릴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치? 이건 지난번에 2번인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첫 번째는 왼쪽에 있을 때부터 따질게요. 첫 번째 범위가 얘가 K 왼쪽에서 이제 생길 때 그러니까 이 범위일 때를 따질게. 몇 가지 됐니? 일단?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2죠? 2?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예요. 그리고 K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뭘 따지겠다라는 거야? K 값이 2 오른쪽에 있을 때, 즉 K가 2 이상 이걸 따질게요. K가 2 이상인 경우 2 이상인 경우 이거 따질게. 2가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X축이 어디에 걸려야 돼? 라고 일단 따지면 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론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항상 0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잖아. 그치? 그럼 이 함수값들이 싹 다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X축을 어디다 걸어야 돼? 적어도 이 위치, 최대값 갖는 부분이에요. 이 최대값이
이 범위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이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다시 범위가 이렇게 잡혔어요. 여기에서 x값 범위가 마일부터 2까지의 함수값만 조사하는 거야. 이 함수값들이 그 함수값들만 0 이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걸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걸려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걸려야 되고 얘보다 아래쪽에 x축이 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0보다 뜨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얘보다 위쪽으로 설정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맞죠? 이렇게 걸려도 관계가 없는 거죠? 항상 이쪽이 내려와 있습니다. 됐죠? 이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세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최대값이 0 이하다를 처리하면 돼. 0 이하. 최대값이. 요 최대값이 0 이하다. 됐죠? 함수 세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fx라고 할게요. 요걸 fx라고 두면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 이 최대값이 0보다 아래쪽에 들어와 있으면 앞에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얘보다 아래쪽에 내려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최대가 이 범위 안에서는 f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이 f의 마이너스 1이 자, 일단은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하니까 작다 0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되는 건데 자, 등호는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0이어도 되니? 따졌을 때는 이 밑에 요거 x축이 이렇게 걸려도 되니? 따졌을 때 이렇게 걸리면 지금 여 안에 있는 것들이 항상 0 이하니? yes,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됐죠? 이거 따지는 게 초반에 좀 헷갈려. 알겠지? 너네 이거 등호 잘 안 따지면 그냥 답이 아예 달라요. 알겠죠? 이거 잘 따져야 되는 거고 요거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대입해서 처리하면 돼. 그럼 지금 봐. f-1값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대입하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자, 1.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얘가 0 이하다를 푸는 것과 같아. 됐지? 그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이 2차 부등식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정리 좀 해볼게요. k제곱 플러스 2k가 되고 1에서 4 빼니까 마3 자 0 이하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근이요. 근 구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마3 나오거든요. 그래서 얻어내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k가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얻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립부등식으로 풀었어야 돼. 봐. 1번. k가 2 이상일 때를 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 나온 k값 범위가 이 범위예요. 당연히 연립부등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을 풀었을 때 정답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3부터 1까지 이렇게 잡을 건데 k가 2 이상이면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잡히는 범위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한 게요. k가 2 이상일 때가 일단 우리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죠? 근데 k가 2 이상은 여기 앞에 2가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범위랑 이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러면 1번은 날리면 되는 거야. 해가 안 나오는 거야. k값 범위가 애초에. 됐나?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 됐습니까?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따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최대값이 여기가 나오는 건데 두 번째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볼게.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따지면 되는 건데 이렇게요. 여기가 지금 x는 k가 딱 걸리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릴 때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걸릴 때 따지자는 건데 당연히 최대값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두 개 중에 최대값이 하나가 나오고 최소값은 무조건 축방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거는 자, 첫 번째 얘가 f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 녀석이 F의 F의 2죠. 이거고 어쨌든 간에 둘 다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0 이하, 이거 0 이하, 이걸 풀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죠? 자, 이게 지금 2번 상황 안 풀 거야. 우리가 1번을 풀어봐서 알잖아. 2번은 안 풀 거예요. 2번은 안 풀 거고 이제 결론을 좀 적어드릴게. 세 가지 다 따진 다음에 자 3번. 3번은 만약에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축방이 K여서 범위가 오른쪽에 만약에 걸린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F2가 최대값인 거죠. 얘가 최대값인데 이 F2가 최대값이어서 이 최대값이 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야. 0 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걸리거나 아니면 얘보다 더 아래쪽에 걸려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걸리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X축이 걸리거나 얘보다도 위쪽에 걸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F2에 대한 최대값이 0보다 아래쪽 0 이하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번 구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2번 넘어오고 3번 넘어오고 이제 봤더니 공통사항이 있어. 공통사항이 있죠? K 값의 위치에 관계없이야. 일단 알겠지? 공통사항이 뭐냐면 K 값의 위치에 관계없이 너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등식을 뽑았던 그 이제 케이스를 조사하시면 졸지 마. 졸면 안 돼. 알겠지? 조사하시면 뭘 풀었어요? 라고 따졌을 때는 자 이걸 풀었어요. 첫 번째 1번 경우일 때 K 값을 나눠놓고 일단 구한 거는 이거거든요. 마지막에 처리할 때. 그죠? 두 번째 K가 2번일 때는 두 가지를 다 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끝점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거야.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하, 0 이하 이렇게 처리했죠? 끝에 얘도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하야.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체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눠놓고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축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일단 결론이야. 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가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건 항상 뭐였어?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0 이하여야 된다를 풀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따라서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거든 간에 관계없이 자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즉 f의 마이너스 1 하고 f의 2 값이 0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일단 결론이 이거야. 결론은 이겁니다. 됐죠? 구구절절 설명하느라고 길어졌어요. 됐죠? 이게 결론인 거야. 됐죠? 제가 따져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축방 쪽으로 이제 미지수 들어갔을 때 축방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풀어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이걸 따졌더라. 이게 결론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만 따지면 되냐면 거기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거기 예제 그 풀이 보면은 그림이 잘 돼 있어. 돼 있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이런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 확정이 되면 너가 결국에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을 따지는 것은 K 값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이 끝점에서의 함수값들이 0보다 아래쪽에 떨어져만 있으면 이 사이에 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해요. 됐죠? 왜요? 근이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 끝점이 0보다 아래쪽에 함수값이 형성되면 당연히 이 사이에 축방이 놓이게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야. 일단 느낌은. 결론이 이겁니다. 됐죠? 처리할 때 요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끝점만 처리하면 된다. 됐죠? 요게 결론이야. 정답 내보겠습니다.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것 좀 풀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아까 풀었죠? 이거였어. 아까는 F의 마이너스 1 요거 풀었더니 나오는 범위가 마3, 2, 3, K가 1 이하 여기 나왔고 두 번째 이것도 풀어야겠네요. 지금 이건 우리가 따로 처리 안 했죠? 집어넣고 계산하겠습니다. 위쪽에서 계산해서 정리하죠. F2가
자, 0 이하다를 처리하는 것은 2 데이 4 마이너스 4k 플러스 자, k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를 푸는 것과 같으니까 4 날리고 k제곱 마이너스 4k니까요. k로 묶여서 k 마이너스 4 0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0 이상 k가 4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 연립구조예요. 이거는 연립. 둘 다 동시에 0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자, 연립구조니까 공통 부분은 당연히 0 이상 k 값이 1 이하 여기까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설명 길었는데 사실 필요한 풀이는 딱 요 정도야. 그지?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양쪽 끝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걸 푸는 것은 그 사이에 축방이 놓여져 있다는 걸 무조건 전제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축의 위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아까 이따가도 쓸 거야. 근해 분리 설명할 때 이것도 쓸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두 근 사이에 축방이 놓일 때예요. x는 k가 놓일 때. 요 일은 이따가 뒤쪽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설명할게요.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범위 제한이 걸렸을 때는 양쪽 끝값이 0 이하 딱 떨어지게 만들면 된다였어. 됐죠? 근데 이거는 뭐 외우는 게 또 아니죠? 외우는 것도 아니고 요 부등식의 상황을 갖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길게. 예제 6번 보겠습니다. 활용이에요. 부등식 활용은 뭐 그냥 둘레 길이가 120이라고 할 때 꽃밭의 한 변 비는 이제 변의 길이 범위를 갖다가 찾아라 이건데 제가 따로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읽어보시고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체크 안 할게요. 자, 하나 넘겨서 지금 조금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근해 분리 쪽만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 딱 한 파트 남았어. 한 파트 남아서 근해 분리 쪽만 얘기하면 2차 분식 마무리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연립 2차 부등식 설명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인데 하나 1차, 하나 2차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동시 만족. 오케이? 느낌은 약간 이런 거니까 뭐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앞에 막 연립 2차 방정식 배울 때 식의 구조마다 좀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 그냥 2차 부등식 풀고 밑에 1차 부등식 풀어서 겹치는 부분. 그래서 따로 식 처리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밑에 방정식의 실근해 보고 이거 챙길게. 이거부터가 이제 근해 분리의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실근해 보고 챙길게요. 그 다음에 실근해 보고 챙긴 다음에 근 위치 판별. 이게 근해 분리야. 알겠지? 요거 챙길게. 외우는 거 아니고 일단 판단하셔야 될 거는 일단 밑에 핵심 포인트에 다 나오긴 해요. 일단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근의 부호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부호 판단은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런 걸 따지자는 거예요. 그 두 근이 모두 양수. 근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근각의수 강제랑 좀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당연히 두 근을 합한 것도 양수고 두 개를 곱한 것도 양수예요. 그죠? 이 정도 판단은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따져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두 근. 근데 이게 너네들 좀 멘트가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두 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실근의 존재성 이제 따지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 판별식이 0 이상. 요거를 같이 처리를 이렇게 해요. 자, 세 가지 따져야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은 판별식이 일단 0 이상. 즉 실근이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 양수 처리하는 거다. 두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합 조건은 둘 다 음수니까 더했을 때는 당연히 음수 나오는 거고 둘 다 음수, 부호가 같으니까 곱한 건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판별식은 무조건 챙겨야 돼. 실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에 푸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건 뭐냐면 서로 두 분이 서로 다른 보일 조건. 얘들아 이게 좀 중요해. 판별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 판단이야. 판별식 이거는 체크 안 해도 돼요. 3번은 왜 판별식을 체크 안 해도 되냐면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인 것은 일단 합에 대한 정보는 얻어낼 수 없어요. 왜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는 모르겠어.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는 모르니까 합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시는 게 아니고 곱만 판단할 수 있어요. 곱만 판단할 수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알파 베타 값은 확정적으로 0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확정적으로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 왜 체크할 필요가 없냐면 자, 두 근의 곱 조건은 잘 따지세요. 마이너스 A, 근각의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C인 건데 A분의 C인 건데 얘가 지금 음수라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랑 C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지? 맞아?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자 보세요. 판별식을 왜 체크할 필요 없는지를 써드릴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AC야. 됐니? 그런데 이 판별식 자체, 자 B제곱은 실수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죠? 이게 항상 0 이상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AC가 양수야 음수야? 확정적으로 음수. 부호가 다르니까 확정적으로 AC까지는 음수 확정이야. 근데 마이너스 4를 곱하고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0보다 크다. 얘가 확정적으로 0보다 크다가 확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주는 거야. 무조건. 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건 무조건 판별식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 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이거야.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곱한 결과가 0보다 작다만 처리하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쓰는 건데 바로 그냥 근해 분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책에 정리된 내용은 뭔가 좀 너무 좀 형식적이어서 좀 별로고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이제 따질 때에는 자, 첫 번째 1번부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방정식을 이제 판별식 A를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자 C는 0이고 여기서 A는 지금 양수라고 그냥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래로 블록 함수 형태로 이해하실 때는 아래로 블록이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의 판별식을 D라고 하자. 자, 이 정도만 그냥 쓸게요. 첫 번째 상수 PQ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죠.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상황을 갖다 보는 거고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너희들한테는. 일단 자 첫 번째 1번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요거 설정 좀 할게. 자 그림으로 따지는 게 낫다고 했어. 그럼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리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일단 이게 함수 형태로 이해하실 때는 2차 함수니까 이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세팅하세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근이 P보다 크다. 근이 존재하네. 일단 실근 그냥 X축 걸어.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일단 표시를 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 세팅을 하면 돼. P보다 크다를 세팅하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P보다 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P를 세팅하면 돼. P 이렇게. 됐지? P보다 다 있다.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함수값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P에 대한 함수값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FP. 여기가 지금 F의 P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P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생각을 해봐. 너네 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떨어져 있어. 여기 찍혀. 그럼 두 근이 어떻게 P보다 클 수 있겠어요? 왜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알파가 여기서 걸리잖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지만 P 오른쪽에 알파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등호도 일단 따져봐. 등호도 따져야 되는 건 이거야. 크다라고 세팅돼 있잖아. 이게 그치? 그러면 FP가 0 초과인 건 맞는데 0 이상, 그러니까 0이어도 되는 거야? FP가 0이어도 되는 거야? 이건 안 되죠. 왜요? FP가 0이라는 건 P 자체가 근이 된다는 건데 근이 P면요 이게 많이 이상해. P보다 크다라고 하면 P 오른쪽인데 P 자체가 알파랑 같아지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등호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따져야 될 건 일단 이거는 정해져 있어. 풀이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번 자 첫 번째 1번 두 근이 일단 7근이 걸려야 돼. 이거 따져야 돼. 1번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의 분리는 세 가지를 따져서 문제풀이가 돼 작성. 자 D가 0 이상 이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돼. 근이 두 개가 걸린다는 가정 하에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D가 0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축방이야. 알겠지? 축방 조건이야.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방 조건. 축의 위치인데요. 자 두 번째는 축인데 축이 지금 어디 걸려야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축이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죠. 이게 축이에요. 근데 축이 당연히 P보다 오른쪽. 됐죠? 왜? 두 근이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 근의 평균이 축방이니까 축방도 P보다 오른쪽에 걸려야 돼. 그러니까 축도 자 P보다 커야 돼. 이걸 체크해야 돼. 됐지? 이거를 외우지 말고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3번이 함수값 조건입니다. 함수값. 자, 3번 자, 세 번째가 함수값 조건. 당연히 함수값은 P에 대한 함수값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FP. 함수값 조건 즉 FP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세팅하는 거예요. 세 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세 개를 풀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이야. 결국 이렇게 해서 연립한다. 괜찮죠 일단? 이 정도로 보시고 작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기할게.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두 근이 0보다 어떤 기준점보다 작아야 되라는 뜻이야.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해볼게.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알파랑 베타가 걸림으로써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P가 여기 이쯤 걸려야 하고요. P의 함수값은 당연히 FP가 되고 FP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1번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자 두 번째 2번 자 축의 위치는 당연히 P보다 작아야 돼. 3번 자 3번은 FP는 양수여야 돼. 이게 지금 위로 블록일 때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알겠죠? 아래로 블록일 때 체크를 잘 이해하셔야 위로 블록일 때 약간 응용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별표 치세요. 3번에. 이거는 좀 별표 쳐놓고 빨리빨리 활용해야 돼. 두 근 사이에 라는 조건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앞에 이제 우리 분산자 문제 풀 때 갑자기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와가지고 부등식 풀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다. 2차 방정식 풀 때인가 그럴 거예요. 2차 방정식 풀 때 갑자기 근의 분리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포인트는 이거야.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이게 세 개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원칙인데 두 근 사이의 조건은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다 빠져 있어. 조건이 축방 조건 빠져 있고 판별식도 체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만 체크하게 돼 있어? 함수값 조건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세팅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FP는 0보다 작으면 끝이구나. 판별식 체크할 필요가 없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아래로 블록일 때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근이 걸려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치? 근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거는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아무 데나 상관없어. 여기를 P라고 잡으면 P에 대한 함수값이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알겠죠. X축이 이쪽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FP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판별식을 체크할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그 FP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고 생각을 해봐. 이게 아래로 블록 상태인 건데 0보다 작아지는 어떤 함수값을 0보다 작게 만드는 P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게. 오케이? 지금 요 말뜻 자체가 0보다 작게 만드는 P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봐.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왜 판별식을 안 따져도 되는지 여기 확인하세요. 보세요. 이차 함수에 지나는 점 중에 이렇게 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 맞니?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에 찍히는 점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야. P가. 그지? 여기가 P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지금. 그죠? 함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이야. 그지? 그러면 너가 그려봐, 그거를. 자,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더라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더라도 저렇게 그리더라도 무조건 P는 두근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네가 판별식을 체크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0보다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아래쪽에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두 근이 걸리게끔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판별식 체크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됐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두 근 사이에 P가 놓여있다는 거는 판별식 따로 체크하지 않는다. 축방의 위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뭐만 체크하면 돼? 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인 것만 체크하시면 된다. 됐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마지막 거 볼게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1번하고 2번은 약간 기본이고 3번은 간혹 이제 나오는데 좀 나오면은 처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얘기했고요. 4번 볼게요.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똑같아. 이거는 1번, 2번이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림을 그려. 일단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근이 알파랑 베타가 여기 이렇게 걸려요. 그죠? 알파, 베타 걸리는 건데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여야 되는 거야. 그치? 두 근이 PQ 사이에 놓여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세팅하면 되냐면 P에서의 함수값하고 Q에서의 함수값을 세팅할 때 당연히 P에서의 함수값은 F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Q에서의 함수값도 FQ가 되는데 이것도 0보다 크다라고 세팅 두 가지 체크하시는 거 함수값 두 개다. 두 번째 축의 판별식 체크 일단 1번 판별식 D가 0 이상 이건 당연합니다. 됐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2번 자, 축의 위치 체크인데 축의 위치는 당연해. 축은 P보다 커야 되고 Q보다 작아야 돼. 됐지? 당연하죠? 그래야 두 근이 P랑 Q 사이에 걸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함수값 조건이야. FP가 0보다 커야 되고 F의 Q가 0보다 커야 돼. 두 가지 체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네 번째 거는 안 외운다. 알겠어? 네 번째 거는 그냥 1번하고 2번을 동시 만족하는 게 지금 얘예요.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그림 상황 보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자, 거기 아래쪽에 설명 정리되어 있는 게 그 아래쪽 그림에 있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자, 저희는 문제 볼게요. 1번 넘어가고 2번도 넘어갈게. 제가 근의 분리 쪽만 설명할게요. 근의 판별 여기 일단 보고 실근의 부호 근의 판별 안 할게. 근의 판별을 그냥 이제 판별식 써가지고 동시만족, 연립부 등식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로 체크 안 하고 실근의 부호부터 가겠습니다. 실근 부호 체크하고요. 제가 근의 분리 뭐 떴니? 안 떴지. 실근 부호 체크하고 근의 분리 1, 근의 분리 2 이거 3개만 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지? 빨리 좀 하자. 시간 얼마 없으니까. 자, 실근 부호부터 보세요. 여기.
자, x에 대한 막 부실근이 모두 양수.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자, 첫 번째 체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알파 베타가 양수. 맞지? 그 다음에 판별식인 0 이상.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먼저 체크할게요. 4분의 D로 가겠습니다. 4분의 D. 4분의 D로 체크하시면 자, B'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 2, 3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2,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A 값은 3 이상 자 또는 A는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범위 1번 풀어서 이렇게 나와요. 1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 근각에서 관계 써야 되는 거야.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자, 두 분의 합은요. 어떻게 돼요? 2a죠, 2a. 맞아? 자, 이쪽으로 와봐. 2a가 양수. 따라서 a가 양수. 자, 곱조건 쓸게요. 자, 곱조건은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서 a 플러스 6. 자, a 플러스 6이 양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 추가. 이렇게. 공통범위 찾아요. 자, 마이너스 3 이상, 3 이상.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하. 자, 이렇게. 이게 1번 범위야. 이게 1번 범위. 그 다음에 A가 양수니까 0초가니까 A는 자 0초가. 이게 2번 범위. A가 마이너스 6초가. 마이너스 지금 뒤쪽에 있죠? 6 마이너스 6초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팅해놓고 너네들이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연립부등식에 해를 못 써요. 이렇게 복잡하면은 어디야? 부등식이 3개니까 성분이 3개가 겹치는 데가 연립부등식 해지? 어디야? 3줄이 겹치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 여기보다 오른쪽.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따라서 A는 3 이상. 결론이 이거야. 그러니까 A는 3 이상이면 된다. 됐죠? 연립부등식에는 부등식이 3개니까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조금 오버될 것 같아. 5번 빨리 갈게. 근해분리까지 설명을 들어야지 문제 푸니까요. 자, 근해분리 갈게요, 바로. 자, 첫 번째는 자,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 빨리빨리 세팅해. 이거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 그리신 다음에 두 분 건 다음에 1 여기다 박으시면 끝이야. 됐지? 그럼 체크하실 거. 자, 1번. 기계적으로 갑니다. D가 0 이상이어야 돼. 두 번째, 2번. 자, 축은 1보다 커야 돼. 자, 3번. F1, 1에 대한 함수값은 자 1에 대한 함수값은 저 위쪽에서 찍혀야 되니까 0초가여야 돼. 됐지? 이거 좀 빨랐니? 기계적이어야 돼. 이거 원래 3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계 형태를 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여기죠? 자, 첫 번째 1번. 자, 4분의 d가 0 이상. 이거 찾아라. 자,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 2k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k 값이 자 어떻게 나오냐?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자 이하, 마이너스 1 이하, 자 또는 9월. 자, k 값이 자 2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일로 오세요. 자, 축의 위치가 1보다 크다. 축은 k예요. k가 1보다 크다. 끝. 그 다음에 이쪽 f1 값이 0초가라는 거는 1 집어넣었을 때 1-2k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하는 거니까 계산해서 넘기면 k, 3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연립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림 여기서 이제 세팅할게. 2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1보다 커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k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죠? 선분 3개 겹치는 데가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 이상. k가 3은 안 들어가요. 3 미만. 이렇게 가야지. 별거 아니죠? 정말 기계적이고 그 틀에 박힌 풀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 거하고 마무리할게. 하나만 더 보자.
자, 예제 6번 빨리 하고 갈게요. 이제 예제 6번은 부근 사이 조건이지. 이씨 너무 쉽다 이거. 풀이 한 줄이야. 알겠지? 자, x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점. 자, 얘가 fx예요. 부근 사이에 2가 있다. f2가 0보다 작다. 처리하면 끝이야. 요거 좀 풀게. 자, 4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풀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싹 다 2야. 자, 2k 제곱 마이너스 k 4는 이렇게 소거가 되고 여기까지가 0추가. 그래서 자, 인수분해가 되기를 2k 마이너스 1 0추가. 그러면 자, 이것의 해는 자, k가 일단 0하고 2분의 1이잖아요. 0 미만. 자, 또는 k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처리하면 끝. 정답이죠?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오버됐는데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과제는 여기 근해 분리까지만 내드릴게요. 173쪽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통산장은 조금만 내드릴게요. 통산장은 안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내드리고 173쪽 정리해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